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건강을 회복시키는 혈액순환운동법 네 번째 동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혈액순환운동법이란 제목으로 1편, 2편, 3편 이렇게 세 편을 올려드렸는데, 이제 뭐 가능하다면 좀 많은 분들이 다양한 증상들로 힘들어하시고 계시지만 이 부분 좌우 비대칭 문제를 개선함으로 나타나는 건강의 회복 정도가 분명히 효과가 있고 또 가시적인 어떤 변화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보고 그 효과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단 1편, 2편, 3편을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이제 4편부터는 약간 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를 원한다든가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배워 봤으면 좋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4편, 5편, 6편 이렇게 기회가 되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부터는 그렇게 막 좀 서두르지 않고, 좀 실마 과정을 생각하면서, 좀 차분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특징적인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어떤 특별한 병명을 말씀드리지 않아요. 애시당초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온갖 종류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병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비염, 치질, 심지어 무좀까지도 관련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절염, 허리 디스크, 뭐 하여튼 좌골신경통, 요추 통증, 뭐 하여튼 전립선, 갑상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증상들과 이 비대칭 현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균형이 무너졌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편, 2편, 3편에서 주로 다뤘던 부분은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 횡격막 위쪽으로 팔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 머리는 어떻게 한다냐, 이걸 좀 가장 중점적으로 다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말씀은 언급은 몇 차례 드렸습니다. 앞발, 뒷발이 좀 다를 수 있고, 또 옆구리가 오른쪽이 센 분이 있고 왼쪽이 센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정을 하시면, 그러니까 교정을 하려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알아야 무슨 교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을 조금 배우고, 나는 이제 걸을 때, 오른발이 더 앞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구나, 혹은 왼발이 더 앞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구나,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골반이 약간 뒤틀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걸 본인의 몸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옆구리 문제도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더 힘이 있느냐, 왼쪽 옆구리 쪽으로 힘이 있느냐, 이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파악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은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 그 동영상을 꼭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 밑에다가 테이프를 바닥에 하나 붙여놓고, 뭐 이래 선을 하나 꺼놓고, 그 양 발끝을 그 선에 맞춰서 똑같이 올려놓고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겁니다. 뒤뚱뒤뚱 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다 보면 나는 똑같이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발이 자꾸 바뀌어요.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왼발이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양발이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 발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지기도 하고 왼쪽 발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걸 알아내야 됩니다. 이걸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검색창에서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입니다. 검색창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 자, 스마트폰을. 요 댓글란에 요 밑에 댓글란에 한번 제목은 달아놓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댓글에서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얘기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은 하여튼 이 세 부분,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올리는 동영상은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점점 구체화 시켜가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알면요, 문제가 뭔지를 알면 해결 방안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응용이 되기 시작하고. 근데 문제를 모르면 계속 헛다리 짚게 됩니다. 엉뚱한 해결책을 자꾸 붙들게 되면 엉뚱한 해결책을 붙들어서 해결이 될 리가 없잖아요. 문제가.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정확하면 정답이 나오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일단은 이 상체 부분은 우리가 제가 1편, 2편, 3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왼팔, 지금 자 이거는 셀카 모드, 제가 제 자신을 직접 찍는 촬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른팔 왼팔이 좀 바뀌어서 보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제 말에 집중하세요. 자, 이게 왼팔입니다. 왼팔은 밑으로 혹은 약간 뒤로, 그러니까 약간 대각선 아래쪽 뒤로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대각선 아래쪽 뒤로 이쪽으로 힘이 자꾸 가해져야 되고, 오른팔은 아래에서 위로 자꾸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오른팔을 위로 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깨를 이렇게 툭툭 쳐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좀 불편하시겠지만 걸어 다닐 때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들고 걸어 다니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왼손은 주머니에 손을 꽂고 이렇게 조금 밑으로 혹은 뒤쪽으로 약간 눌러주는 힘을 가해주면서, 또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꽂고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움직여주면 피가 왼쪽으로 잘 가거든요. 그죠? 자,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1편, 2편, 3편을 꾸준하게 듣고 오셨던 분들은 지금 하는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라인의 피가 왼쪽 라인에 비해서 더 많기 때문에 왼쪽 팔 운동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 심지어 왼손은 틈만 나면 자꾸 이렇게 움직이시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손목 스냅을 이용하든가 가끔씩 왼팔 운동도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거 당기는 과정에서 뭐 이거 당길 수도 있고, 자, 이거 조금 응용하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응용하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응용하는 거. 이 왼팔은 어떻게 하든 힘을 좀 줘야 돼. 힘을 줘야 피가 가니까. 혈액이 왼쪽으로 좀 흘러가기 때문에 이거는 밑으로 혹은 뒤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도 3편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거 오래 잡고 있으면 왼팔이 저릿저릿 아플 수 있다. 이거 계속 아프면 사실 왼쪽 머리까지 약간 통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당기는 것만 계속 하다 보면. 왼팔을 주로 이렇게 밑으로 당기기는 하는데, 가끔씩은 당기는 거의 반대말은 뭡니까? 미는 거예요. 밀 때요, 특징적으로 좀 옆으로 좀 밀어주세요. 옆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벽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서 밀어도 됩니다. 자, 옆으로 미는 겁니다. 왼팔을 지금 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10번 정도, 뭐 7번에서 10번 정도 이렇게 한 번씩 밀어주면, 그러니까 이런 거 뭐 내가 5분 정도 당겼으면 한 10번만 밀어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기는 힘과 미는 힘, 그러니까 당기는 동작과 미는 동작이 좀 균형되게 되지면 팔에 무리가 없어요. 팔이 부드러워요. 근데 계속 당기기만 하면 나중에 팔뚝이 뻐근하게 아프다든가, 그죠? 혹은 이두박근 이쪽이 뻐근하게 아프다든가, 이게 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이러면 자꾸 이런 쪽으로 불필요한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때 미세요. 미는 동작을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잘 안 해요. 뭐 팔굽혀펴기를 막 하시는 분들은 또 너무 밀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미는 동작만 해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미는 동작만 계속하면 어깨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옆으로 미는 게 오히려 좀 안전하다, 이런 게 있는데, 밀기만 계속해도 문제고 턱걸이 한다고 당기기만 열심히 해도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 직업병처럼
혈관이 이상하게 형성이 돼요. 당기는 힘 쪽으로만 계속 혈관이 발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직업병 비슷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막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뭐 근육을 우락부락하게 만들고 뭐 나는 이렇게 힘이 좋다 이거 보여주기 위한 남성들한테 이런 현상이 좀 있는데 그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뭐 건강을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한번 밀기를 한 번씩 하세요. 옆으로 밀기. 그 지금 왼팔은 당기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밀기를 한번 해주라는 겁니다. 사실 뭐 오른팔 같은 경우는 밀기 당기기를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해주면 사실 좋습니다. 옆으로 밀고 옆으로 당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왼팔처럼 위에서 밑으로 당기는 게 아니고 옆에서 문지방 같은 거 잡고요 이렇게 당겨 보기도 하고 이래 뭐 철봉 같은 거나 이래 일자로 된 쇠파이프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잡고 옆에서 당겨도 되죠. 그죠? 오른팔 한번 당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팔 운동은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하 비대칭을 생각해서라도 팔 운동, 물병 운동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응용 동작으로 지팡이를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이제 무릎이 안 좋다거나 뭐 고관절이 안 좋다거나 해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발목이 안 좋은 경우도 있는데 지팡이를 짚고 혹은 이렇게 뭐 중풍이 걸리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른손잡이들은 지팡이를 왼손에 짚는 게 좋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생명과 관련이, 생명의 연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좀 더 오래 사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왼손으로 지팡이를 짚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평생에 오른손잡이로 살았던 사람은 다리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손이 익숙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비대칭이 더 가속화가 되고요.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 왼손에 이렇게 짚으면 보세요. 왼손에 이렇게 짚고 이렇게 눌렀다 들었다 눌렀다 이러면 이거 잡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돼요. 걸어 다닐 때. 이해되세요? 이거 잡고 이렇게 당기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됩니다. 이거 응용이라고 합니다. 응용. 자, 응용도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잡고 오른팔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고 그죠? 오른쪽 어깨도 툭툭 쳐주면서 걸어 다니면 이거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다니면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는 효과하고 또 비슷해져요. 이해되세요? 자, 응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잘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왼손은 자꾸, 자, 이 팔이 왼팔입니다. 왼손은 밑으로 혹은 뒤로 이렇게 힘을 가해줘야 되고, 오른팔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어퍼컷, 그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힘을 가해주거나 어깨를 쳐두든가, 자, 오른팔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어깨를 들어주면서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나중에 얘기하지만 걸어 다닐 때는 왼쪽, 오른손잡이들은 왼쪽 다리에 힘을 좀 더 주셔야 됩니다. 오른발에는 힘을 좀 덜 주시려고 해야 되고, 왼발에는 힘을 좀 더, 체중이 더 많이 실리도록, 뭐, 무릎을 살짝 굽히는 것도 괜찮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이제 생활 가운데 응용 현상이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가 평생을 오른손잡이로 살아왔다라는 걸 이게 만약에 문제를 일으켰다라면 되돌리는 데는 아마 무지막지한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매 순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팔을 함부로 놀렸어도 안 됩니다. 팔을 함부로 썼어도 안 됩니다. 오른팔을 좀 썼다 싶으면 빨리 가서 왼팔을 도와줘야 됩니다. 왼팔을 좀 도와줘야 되고. 그런 게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1편, 2편, 3편에서 뭐 1, 2편에서 좀 많이 말했는데 우리가 오른쪽 폐가 용적률이 더 크기 때문에 오른쪽 폐가 아래쪽으로 처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죠? 높다고 했는데 자, 이 방법도 오늘 그냥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요거는 조금 더 오른쪽 폐를 강하게 들어 올리는 방법인데 한번 상황이 되면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것도 약간 응용이에요. 응용인데 조금 더 지난 1, 2, 3편보다 더 강한 방법입니다. 팔 상체 쪽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전화기를 왼손을 이렇게 잡고 전화기 같은 걸 오른손에 이렇게 잡으세요. 전화기를 오른손에 잡고 자, 이 팔을 오른손에 전화기를 잡고 손바닥이 하늘로 향하게 이렇게 전화기를 잡으세요. 자, 손바닥이 하늘로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을 똑바로 세워서 팔을 쭉 뻗은 상태로 어깨 높이까지 이렇게 한 번, 두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세요. 한 번, 두 번. 그런 다음에 오른팔을 위로 이렇게 자, 이거 오른팔을 들 때 그냥 억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깨를 뽑아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어깨를 들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몸을 뒤틀면서 이렇게 좀 올라가 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 둘. 자, 바람 불면서 머리 흔들면서 자, 이렇게 하면요. 오른쪽 창자를 누르고 있던 오른쪽 폐가 더 강하게 들리는 게 맞습니다. 더 강하게 들려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은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이 뼈 두께가 얇다고 했습니다. 이 신기하게도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나 공통된 현상인데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더 얇게 나오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100%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거의 90% 이상입니다. 근데 아닌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사실은.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다 왼쪽 어깨가 더 두꺼워요. 왜 그런지는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는 오른쪽 폐가 자꾸 처지는 현상, 이게 유전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유전적인 원인이 아닌가. 아니면 근대 교육이 이게 시작이 되면서 글쓰기를 많이 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 이제 약간 의심은 하는데 그것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오른쪽 어깨가 좀 약해요. 그게 이 말은 좀 착각이죠. 오른손잡이가 오른쪽 어깨가 약하다.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말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른손잡이는 이두박근, 삼두박근, 전완근 이런 쪽은 왼쪽보다 훨씬 굵습니다. 더 강하고 굵어요. 심지어 어깨 근육도 더 많습니다. 어깨 근육도 더 커요. 왼쪽보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어깨 뼈 넓이라고 합니다. 두께라고 합니다. 이게 이 뒤에 가서 이렇게 어깨뼈를 이렇게 동일한 장소를 제가 잡아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쪽을 탁 잡아보면 이 두께를 재보면 왼쪽이 더 두껍게 나옵니다. 심지어 1cm 가량 차이 나는 분들도 1cm 이상 차이 나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고 전화기를 오른손에 잡고 이렇게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손바닥이 위로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자, 이렇게 하면 컨디션이 떨어졌다고 판단될 때, 여러분들 살다 보면 컨디션이 떨어졌다고 판단될 때 있죠. 뭔가 사람이 쫙 가라앉고 갑자기 기운이 싹 빠지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막 눕고 싶고 뭔가 불편하다고 느낄 때 이 동작을 전화기를 잡고 팍팍 한 10세트 20세트 딱 하면요, 폐가 쫙 들리면서 몸이 상당히 빨리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빨리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물론 엄청나게 몸이 망가지신 분들은 자, 이 운동을 자, 우리 원래는 이거 잡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든가, 어깨를 툭툭 쳐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죠? 근데 요거는 좀 더 강하게 하는 운동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강하게. 조금 더
강하게 하는 운동법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것만 사용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것도 사용하고 어깨도 치고 그리고 또 생각나면 걸어 다니실 때 오른쪽 어깨를 약간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들고 다니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누워 있을 때 여러분의 자 제가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래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고개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짝 기우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기울 때 많이 기우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기울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는데. 여러분들 아직 평생 살면서 이런 거 생각을 안 해보셨죠? 그죠?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본 사람 대부분이, 오른손잡이 대부분이 이런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똑바로 보세요 하고 똑바로 하늘로 보고 누워있는데 한 5분 있으면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이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이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리는 현상 같아요. 혈관이 이쪽으로 좀 처져 있는 현상이에요. 이게 자동으로 딸려가는 게 왼쪽으로 좀 이래 있으라 그러면 불편해서 잘 못 있어요. 또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게 이게 오른쪽 어깨가 얇다, 오른쪽 폐가 처진다, 오른쪽 횡격막이 처지면서 오른쪽 윗배 창자, 그러니까 위장과 간과 소장 상단, 대장 상단을 짓누르고 가스의 흐름을 단절시키고 있다라는 것과 이렇게 뭔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응용이에요. 자, 뭐 다리가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도 있지만은 산책 삼아서 내가 등산하시는 분들 지팡이 들고 다니는 거 아시죠? 그죠? 등산 장비 중에 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스틱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을 위한, 노약자분들을 위한 지팡이가 아니고 등산용 지팡이 같은 거 좀 멋있는 것도 있어요. 예쁜 것도 있고. 그런 거 구해서 이렇게 짚고 다니시면 오히려 짚고 다니면서 오른쪽 어깨 툭툭 치면서요. 머리 또 살살 흔들면서 바람 불고 다니면 오래 걸어 다니셔도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왼발에 힘을 조금 더 주고. 자, 제가 이제 다리 문제, 옆구리 문제를 조금씩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슬슬 그쪽으로 지금 말을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지팡이도 다리가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는 게 아니고 제가 의도적으로 짚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러 우산을 들고 이렇게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도움이 됩니다. 우산을 왼손으로 쿡쿡, 우산을 밑으로 눌렀다 들었다 눌렀다 들었다 하면 도움이 되거든요. 내 몸을 바꾸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란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꼭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고 여러분의 몸에 분명히 문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믿으시거나 못 믿으시거나 여러분의 몸에 다리가 지금 앞발 뒷발이 변형이 되어 있고 오른발 왼발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현상이 있을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현상이 잘 안 나타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10중 8구 나타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로만 대충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방바닥에 이렇게 보면 방바닥 장판이 있잖아요. 뭐 줄무늬가 있는 장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없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이렇게 뭐 검은색 절연 테이프나 그죠? 색깔이 있는 테이프나 그런 걸 좀 한 30cm 해갖고 잘라서 바닥에 일자로 이렇게 붙이세요. 붙여서 그 앞에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이렇게 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 양 발끝을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그죠? 양 발끝을 이렇게 갖다 대서, 그죠? 엄지발가락이겠죠? 이렇게 되고, 그냥 제자리 걸음 걷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걷는 겁니다. 제자리 걸음 걷는다는 식으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약간
체중 이동을 하면서 걸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체중 이동. 체중 이동은 오른발을 짚을 때 체중이 오른쪽으로 오고 왼발을 짚을 때 체중이 왼쪽으로 약간 뒤뚱뒤뚱 걷는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정확한 걸음걸이로 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종 걸음으로 걷는 게 아니라 뒤뚱뒤뚱 걷는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걸을 때는 항상 앞에 어떤 정면에 제 눈높이의 어떤 지점을 하나 정하세요. 딱 정면을 바라보고 안 하면 자꾸 옆으로 몸이 돌아가게 됩니다. 옆으로 왼쪽으로 돌아가든 오른쪽으로 돌아가든 자꾸 돌아가게 되니까 정면 한 점을 계속 그걸 바라보면서 똑바로 걷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오른팔 올라갈 때 왼쪽 다리가 올라가고 X자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걷다 보면 자 이게 전부인데 이렇게 걸으면서 중간쯤에 자기 발을 한번 보는 겁니다. 밑으로 고개를 숙여서. 근데 처음부터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이 데이터가 오류가 생겨요. 고개를 숙이고 걸어버리면. 그래서 전화기를 이용해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제가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혹은 한 20걸음 걷고 난 다음에 살짝 고개를 숙여서 발걸음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 20걸음 걷다가 고개를 숙여서 내 발이 어떻게 모양이 어떻게 돼 있나. 자, 테이프가 이렇게 붙여 있는데 한 20걸음 걷다 보면 테이프에서 벌써 벗어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 있기도 하고 뒤로 가 있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테이프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걸으면서 한번 보세요. 계속 걸으면서 20걸음 지나니까 21걸음, 22걸음 이렇게 걸으면서 계속 잠깐 아랫눈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발이 자꾸 앞에 나와 있고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오른발이 이렇게 자꾸 앞에 나와서 이렇게 걷고 이렇게 왼발은 약간 뒤로 치우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반대로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른발이 앞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오른쪽 골반이 앞쪽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왼발이 앞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왼쪽 골반이 앞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거는요 굉장히 여러분 다리 전체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이 허벅지 두께를 재보면 제 말을 믿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른발이 앞으로 나와 있는 사람은 허벅지, 그러니까 앞쪽 허벅지가 오른쪽이 왼쪽에 비해서 더 두꺼워요. 분명히요. 오른쪽이 왼쪽이 더 두꺼워요. 반대로 오른발이 앞으로 나와 있다는 건 왼발이 뒤로 가 있다는 거잖아요. 왼발 뒤쪽 허벅지가 오른발 뒤쪽 허벅지보다 왼발이 더 두꺼워요. 이게 두께를 줄자로 재보면. 그러니까 나온 쪽이 더 근육이 발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다리가 이렇게 어긋나 있으면요, 나중에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로 인한 유발 통증을 약이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골반이 틀어져 있으니까. 그죠? 이해되십니까? 이 통증, 혹은 무릎 관절염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발목 통풍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전립선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틀어져 있으니까 혈액순환이 비정상적으로 자꾸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혹은 치질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경우가 또 잘 안 나타나 있는 경우도, 나는 모르겠다. 계속 하니까 똑같이 나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표적인 세 가지 문제가 이 상체 문제 하나를 우리가 신경을 계속 써야 되고,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굳이 부분적으로 구분하자고 하면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 몸을 망가뜨린 가장 대표적인 요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발, 뒷발 문제는 오른쪽 골반이 앞으로 갔느냐, 왼쪽 골반이 앞으로 갔느냐, 이 문제, 골반 뒤틀림 현상이야. 골반 전후 뒤틀림 현상을 앞발, 뒷발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앞발, 뒷발은 뭐라고요? 오른쪽 골반이 앞쪽으로 갔냐, 왼쪽 골반이 앞쪽으로 갔냐, 그걸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알게 된다면, 오른발이 앞으로 갔어요. 왼발이 뒤로 갔어요.
자, 여기가 앞꿈치고 이게 뒤꿈치라 그러면 앞으로 걸을 때 만약 이걸 확인했다라면 이렇게 걸어볼 수가 있습니다. 왼발은 좀 앞꿈치에 힘을 많이 가게 긋고 오른발은 좀 뒤꿈치 쪽에 힘이 오게 걸어주면 이게 점점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지금 물론 이걸 좀 빠르게 회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왼발 앞꿈치 쪽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살짝 중량을 준다든가 오른발 뒤꿈치 쪽에 모래주머니에 중량을 좀 주면 속도가 이거 개선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근데 지금 모래주머니 얘기는 제가 좀 하기가 곤란합니다. 이 동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나누면 동영상이 너무 많아져야 되니까 혹 궁금하신 분들은 제 동영상의 채널에 구독 신청을 하셔갖고 그 대사증후군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 이제 모래주머니에 관한 설명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다양한 내용들이 좀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쫙 동영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연구를 해보세요. 하여튼 최소한 왼발이 뒤로 나와 있고 오른발이 앞으로 가 있으면 그죠? 왼발은 앞꿈치 쪽에 힘을 좀 주면 점점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오른발은 뒤꿈치 쪽에 힘을 주면 점점 뒤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와서 나중에 맞아지겠죠. 그게 뭐 6개월 뒤든 1년 뒤든 2년 뒤든 결국 맞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내 다리의 혈액순환이 점점 더 정상화가 돼 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상화가 돼 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앞발 뒷발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살펴봐야 돼요. 앞발 뒷발 문제가 아니고 다리 벌어짐 현상에 대해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이렇게 걷지 않고 약간 벌어져서 45도 각도 혹은 30도 각도 정도 벌어져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걷습니다. 그죠? 이게 정상적이에요. 직립보행하시는 중립보행하는 유인원들이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걷습니다. 이렇게 걷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이것도 문제고 너무 벌어진 것도 문제고 한 30도 정도 이 정도가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를 해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쪽이 벌어지는 현상이 벌어질 거다. 오른쪽 발목이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 어떤 사람들은 왼쪽 발목이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에서 자꾸 보시게 되면 그게 보여요. 혹은 본인이 이렇게 제자리를 걸으면서 본인이 이제 한 몇 걸음, 한 10걸음, 20걸음 걷다 한번 보세요. 고개를 아래 숙여서. 혹은 남 옆에 주변에 뭐 친구나 가족이나 있으면 좀 봐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남이 보면 더 정확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 더 정확하게 냉철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봐달라고 하세요. 오른발이 벌어지면, 자, 잘 보세요. 저희 방향이 반대일 수도 있어. 이게 오른쪽 발바닥입니다. 오른발이 벌어지면 오른쪽 옆구리가 더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옆구리 쪽이 왼쪽보다 더 강하다. 피가 더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벌어진다는 건 오른쪽 옆구리의 영향에 의해서 다리 쪽으로 흐르는 혈액이 오른쪽 다리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많이 오른쪽 다리 바깥쪽으로 피가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옆구리가 더 세기 때문에 오른발이 돌아간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오른쪽 옆구리라고 하는 건 옆구리라기보다는 이 골반뼈 이게 골반뼈 있잖아요. 골반뼈 좌우 측면을 지금 옆구리라고 판단하기 좀 말씀드리기 용어적으로 정확하지 않아요. 옆구리는 여기 옆구리 창자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걸 아니고 이 골반뼈 쪽 측면, 양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버스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이 벨트 차는 옆쪽에다가 이렇게 선글라스 케이스 같은 거 혹은 전화기, 그죠? 전화기 홀더 이런 거, 그죠? 홀스트인가? 그 전화기 집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전화기 넣었다 뺐다 혹은 선글라스 이렇게 껐다 뺐다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그분들은 이유를 모르고 그냥 뭐 편의성이나 혹은 또 멋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분명히 그분들의 옆구리에 그런 걸 아무렇게나 차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몸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 만약에 그분이 찾는 쪽이 약한 쪽이었다라면 건강이 더 좋아질 겁니다. 근데 그분이 찾는 쪽이 더 강한 센 쪽이었으면 건강이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옆구리, 그러니까 골반 좌우 쪽은요, 이게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옆구리가 센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한 7, 80%가 오른쪽 옆구리가 더 세요, 골반이. 왼쪽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왼쪽에 차면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주 특이한 경우, 몸이 되게 꼬여갖고 막 앉은 자세가 막 이상하게 앉아 있었다거나, 오랫동안 막 좀 비정상적으로 앉아 있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왼쪽 옆구리가 툭 튀어나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발바닥 모양으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왼발이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오른발은 가만히 있는데 왼발이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왼쪽 옆구리가 세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왼쪽 골반 쪽이. 그래서 오른쪽에 모래주머니를 찬다든가 이런 대처법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거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자, 이제 원리를 이해했다라면, 아까는 앞발, 뒷발 할 때는 앞꿈치를 누를 거냐, 뒤꿈치 쪽을 조금 더 신경 쓰면서 눌러줄 거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좀 단순한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뭐,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여기 벽에 기둥이 있어요. 만약에 오른쪽 옆구리가, 이쪽이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 옆구리가 좀 약하다 그러면, 오른쪽 골반 쪽을 여기 벽에다 기대요. 그냥. 어깨는 대지 말고. 예? 약간 비스듬하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기댄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걷는다라는 느낌으로 이 골반이 여기 벽에 기댔어요. 예? 완전 측면이, 여기 측면이 벽에 이렇게 기댔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어주면 천천히, 자, 다리를 조금 높게 들고 이렇게 걸어주면, 만약에 방향이 맞으면, 보세요. 방향이 맞으면 트림이 올라온다든가 방귀가 나온다든가 어떤 이런 현상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뭐 왼쪽이 약하신 분들은 왼쪽에다가 대고 이렇게 걸으면 됩니다. 이렇게 걸으면 옆구리 문제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혹은 옆으로 걷는 게 있습니다. 옆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오른쪽 옆구리가 약하신 분들은, 보세요. 오른쪽 옆구리가 약하신 분들은 옆으로 이렇게 개그름처럼 옆으로 이렇게 걷는데, 약간 오른쪽 골반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걷는데 오른쪽 골반을 약간 튕겨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 운동장에서나 집에서나 뭐 이렇게 하여튼 복도에서나 이렇게 걸어 보시면 얘가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왼쪽이 약하신 분들, 오른손잡이들은 거의 7, 80%는 왼쪽이 약합니다. 7, 80%라고 했습니다. 그죠? 제가 보기에 왼쪽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툭툭 밀면서 이렇게 걸어도 됩니다. 이렇게 걸어도 되고요. 오른손잡이들 왼팔이 약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왼쪽 옆구리가 약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만약 확인이 됐다라면, 그러니까 오른발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벌어졌으면 오른쪽 옆구리가 세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왼쪽 옆구리가 약하니까 왼쪽 옆구리 골반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이렇게 걸어도 좋습니다. 왜? 왼팔 운동도 되고 왼쪽 옆구리 개선도 일어나고. 자,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 부분을. 물론 이것보다도 더 복잡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뭐 모래주머니를 적용해야 될 정도인가, 아니면
운동만으로 해결될 정도인가? 그러면 이게 조금 이해를 좀 하시면, 여러분들 누워 잘 때 주로 오른쪽으로 누워 자세요? 왼쪽으로 누워 자세요? 그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걸 이해를 하게 되면, 세상에 무조건 오른쪽으로 누워 자면 좋다, 무조건 왼쪽으로 누워 자면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왼쪽으로 누워 자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오른쪽으로 누워 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자야 되는데, 문제는 일반인들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나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면 잠이 잘 와,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탁 내리잖아요. 한 10대 때. 그럼 그 사람은 몇십 년 동안 계속 오른쪽으로 누워버려요. 그래 되면 이게 문제를 일으켜버려요. 나는 왼쪽으로 누워 자니까 이상하게 잠이 잘 오더라,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신 분이 가만 보면 몇십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자버려요. 그게 마음이 편하다고 느끼니까.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도 무조건 좋은 경우가 없어요. 근데 어느 시기에는 왼쪽으로만 누워 자는 게 좋을 때가 있기도 해요. 모든 것이 오른쪽이 강할 때, 그때는 왼쪽으로 누워 자면 전체적으로 몸이 좋아지는 걸 경험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런 분을 본 적도 있어요. 예전에 그런 분,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인데 몸이 너무 안 좋았고 진짜 어디 마당에 나가서 걷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자녀분이겠죠. 자녀분이 말씀을 드렸는데 왼쪽으로 누워서 자보세요 했는데, 왼쪽으로 진짜 누워 있, TV를 볼 때도 오른쪽으로, TV를 뭐 할 때도 오른쪽으로 누워 있고, 머리가 아플 때도 오른쪽으로 누워 있고, 뭐 하여튼 계속 그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왼쪽으로 누워 보세요 이래 되는데, 이게 며칠 한 2,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기력이 올라오면서 산책을 다니시고, 분명히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게 차이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첫날은 몰랐대요. 첫날은 그냥 괜찮네 괜찮네 좀 어색하다 이랬는데, 좋다고 하니까 따라해 봤는데 한 3일 지나니까 그런 변화가 있더라. 자, 그분은 오른쪽 라인이 다 셌던 거예요. 옆구리도 오른쪽, 무슨 말인지 아시죠? 팔도 오른쪽, 다리도 오른쪽에 피가 너무 많으니까 왼쪽으로만 누우니까 그냥 좋아진 거예요. 그것 자체로도. 근데 건강이 획기적으로 좋아졌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난 거예요. 그분은 당분간은 왼쪽으로 누워 자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낮 동안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또 생각을 해봐요. 낮 동안에 이제 운동을 하든가. 그분이 이제 계속 왼쪽으로 자면 언젠가는 또 문제가 생기겠죠?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고, 동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길어졌고, 원래 1편, 2편, 3편까지는 30분 정도로 끊었는데, 이건 좀 여러분한테 조금 이제 심화 과정 쪽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이런 형태의 좀 긴 동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자, 응용하는 방법들 되게 많습니다. 동작들도 이렇게 아까 뭐 앞꿈치에 힘주고 뒤꿈치에 힘주고 뭐 이렇게 걸어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걸으면서 옆구리도 또 힘을 주기도 하고, 또 다양한 방법들이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많거든요. 문제는 그게 확인이 돼야 돼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를 해서 나는 오른발이 앞발인가 왼발이 앞발인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나는 오른발이 벌어지는가 왼발이 벌어지는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단번에 확인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요, 테스트를 하면 오른발이 벌어지는데 누워있으면 왼발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그 좀 제가 그런 분들은 좀 몸이 뒤틀렸다, 꼬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는 걸을 때 테스트가 더 정확한 거예요. 걸을 때 테스트. 누워있을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가, 걸을 때 테스트가 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일단은 4편까지 듣고 계시다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약간의 어떤 신뢰를 보내주신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걸 그냥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냥 나누고 싶은 마음이고, 이거 저도 죽음 직전까지 갔었던 사람이고, 거기서 죽음에서 살아나오면서, 야,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건강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건데, 일반인들에게 너무 생소한 얘기다. 생소한 얘기고. 근데 내가 해보니까 맞는데, 이걸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진짜 그렇거든요. 하여튼,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또 다음에 5편은 뭐 언제 찍게 될지 조금 더 하여튼 저도 이렇게 마음에 정리가 되고 어떤 내용적인 게 정리가 돼야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확보가 돼야 이렇게 동영상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찍고 싶다고 팍팍 찍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어, 조금 기다려 보시면 또 다음 동영상이 올라오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차분하게. 여러분들 하여튼 건강을 서둘러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알면 아는 만큼 건강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모르면 답답하죠. 왜 아픈지. 이게 과연 약을 먹으면 좋아지는 건지. 약을 먹어서 좋아진다라면 세상에 그것만큼 편한 건 없습니다. 그죠? 뭐 별 노력 없이 약만 먹고 끝! 이라고 좋잖아요. 뭐 염증이나 바이러스 이런 거는 약 먹으면 없어지죠. 죽여버리니까. 근데 이거 뭐 소화불량 이거 약 먹는다고 되지는 거 아니거든요. 치질 이거 약 먹는 거 갖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고 전립선, 갑상선 이거 약 먹으면 증상이 조금 완화는 돼요. 그건 치료가 됩니까? 치료는 아니에요. 물론 그 약 설명서에 치료제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치료는 아니에요. 고혈압 약 먹으면 고혈압이 치료가 됩니까? 치료는 아니에요. 그죠? 그냥 현상 유지 정도예요. 현상 유지 조금 완화시켜주고. 치료는 아닙니다. 그죠? 치료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 치료는 약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염증이나 어떤 그런 것들, 그냥 세균이나 이런 거는 약으로 충분히 제어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이면 없어집니다. 건강은 좌우 비대칭, 상하 비대칭 이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몸이 틀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으면 전혀 제가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겠죠. 그죠? 하여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